와, 진짜 요즘 진짜 막 여기저기 막 소리 지르는 소리 막 들려요, 진짜. 하정은 평론가님. 네, 여름철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 안 찾아와도 되는데 올해도 또 굳이 찾아왔습니다. 굳이. 굳이 네. 이맘때면 오는데 올해 또 아주 다량으로 출몰한 이 녀석들 때문에 네.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네. 최근 온라인에서 급격히 펴진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 영상 보시면 인천 계양산의 정상인데 새카만 아스팔트인가 싶은데 어머나! 저것이 몽땅 다 벌레들입니다. 어머! 나무 계단 역시 벌레들에게 잔뜩 뒤덮여 있는 모습인데요. 세상에. 일명 러브버그라고 불리는 불청객들입니다. 한 등산객은 전기 파리채도 써보고 쓰레받기로 걷어내도 봤지만 어머나, 세상에. 소용이 없어 보이는데요. 등산객 몸에도 잔뜩 붙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야, 진짜 저희가 지금 인천 계양 물론 지금 시청자분들 우리 동네도 많아요. 계양산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동네 와보세요. 지금 뉴스파이터 이거 엄청 많아요 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계양산에 유독 더 심하다고 막 제보가 영상도 올라오고 하는데 직접 저곳에 다녀오시면 시민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체 많으니까 떨어져도 다시 붙고 너무 많아서 좀 불편한 건 있었죠. 우선은 부채로도 했고 그냥 호호 불면서 좀 털어내보려고도 했는데 워낙 애들이 좀 약해가지고 짓눌려서 죽으니까 이게 옷에 또 묻잖아요. 가점포로는 안 털려요. 좀 달리는 차에 붙어서도 끝까지 안 떨어지고 다니는 애들이라 어지간해서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좀 사산할 때까지 데리고 내려와서 산에 보면 보통 에어건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불어내거나. 세상에 혹시라도 우리 동네는 별로 없어서 어느 정도 심한지 몰랐는데 많아봤자지라고 했던 분은 허준 변호사 영상 보시고 깜놀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벌레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데 영상만 봐도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벌레가 바닥에 그야말로 빼곡하게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머, 다 벌레요, 벌레. 저 지금 처음에 보시는 저는 게- 바닥 색깔인 줄 알았어, 바닥 색깔. 그렇습니다. 타일이 아니라 진짜 벌레들이 저렇게 빽빽하게 바닥에 붙어 있는 어머, 상황인 세상에.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천 출장 갈 일이 있어서 경인고속도로를 탔는데 아까 그 차 앞에서 달려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네. 하잖아요. 이 차 앞에 너무 많이 붙어서 어머나, 그 정도예요? 이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러브버그가 너무 그야말로 그 정도예요? 습격이라고 어머. 불러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세상에. 드는 상황입니다. 이게 네. 언젠가부터 여름만 되면 심해지더니 올해 또 이렇게 도심 습격이 시작이 저 됐습니다. 시커멓게 바닥이네, 바닥 색깔인 줄 알았는데 진짜 바닥 딱 깔려있네. 지금 시커멓게 나오는 게 벌레예요. 와. 러브버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벌레들이 한 마리만 다니는 게 아니라 암수가 한 쌍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식하는 습성 탓에 러브버그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게 지난 2022년에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에서 출몰한다는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서울 전역과 경기를 넘어서 충청권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둥반도와 칭다오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빛을 좇아서 밝은 도심에 적응을 하고 진화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비하고 더위가 이어지는 굉장히 고온 다습한 딱 요즘 같은 날씨를 좋아하는데 햇빛에 또 너무 노출되면 활동력이 떨어져서 이주인 내에 자연 소멸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저렇게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라든가 심지어 고속도로 실내에서까지 포착되는 아유. 러브버그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서울 관악산 찾은 한 등산객이요. 마스크를 쓰고 모자챙까지 내리면서 완전 무장을 했는데도 벌레가 너무 많으니까 아유. 눈, 코, 심지어 입에도 다 들어왔다는 아유, 거예요. 진짜. 이게 여름철 대표 불청객으로 꼽히는 모기보다 더 괴롭고 불편할 정도라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누리꾼들도요. 집에서 문도 못 연다 이렇게 불편함을 얘기를 하고 있고 재앙 수준으로 점령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민원도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 러브버그가 뭐 정식 이름은 뭐 붉은 뭐 등우 단털 한테 파리 종류인가 봐요. 뭐 파리인데 지금 보세요. 한 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만 이렇게 보여도 뭔가 혐오감도 있고 좀 시커매서 좀 이 뭔가 그런 느낌을 줄 텐데 이 보세요. 박선배 변호사님 두 마리가 같이 붙어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보이는 몸집도 커 보이고 혐오감도 2배 이상으로 치솟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혐오감을 주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 러브버그는 독성도 없고 인간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지도 않습니다. 네? 즉
해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네? 일단 때로 나타나다 보니까 혐오감에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유충일 때에는 낙엽과 유기물을 분해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주고 성충일 때에는 꿀벌처럼 이 꽃가루를 옮기면서 식물의 수분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민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익충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지자체는 살충제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방역은 지향하고 있는데 과도한 방역이 생태계 균형을 깨트릴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퇴치하는 방법과 공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 일단 전문가들은 7월 중순이면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예정이라 일단 앞으로 2주가량이 고비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이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연적 그러니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도움을 주니까 익충이겠지만 아니 사람한테 우리가 중요하지 우리가 사람한테 혐오감 좀 그게 해충이지 그 익충이야 막 하실 수 있어요. 그럼요. 쟤네들이 아무런 악감정이 없어서 눈으로도 들어오고 코로도 들어오고 입으로도 진짜. 들어와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요. 지자체마다 슬기로운 대처법 방안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게 있어요? 네. 우선 집으로는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실내로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방충망이라든가 창틀 이런 걸 단단히 한번 혹시 빈틈이 없나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방충망 했는데도 어제 몇 개 들어왔더라고요 집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그럴까요? 바랍니다. 아하. 네. 그리고 이 러브버그는요 살충제를 뿌리기보다는요 물을 뿌리셔야 돼요. 네? 저 러브버그가 뜻밖의 좀 약하고 특히 이 날개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굳이 몸에 나쁜 살충제를 뿌리는 것보다는 물을 뿌려서 그냥 걔네들이 사르르 가라앉게 만드시는 게 그러면 분무기 정도 뿌려도 되겠네 집에서는요. 그렇죠, 그렇죠. 아. 뭐물 바꾸게 또 쏟진 네. 않고요. 그래서 휴지나 빗자루 살살살 쓸어내시는 게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또 특징이 있는데 이게 야간에 조명의 밝기를 좀 낮춰야 됩니다. 조명의 밝기를 낮추고 실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몸을 좀 탈탈 털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또 경이롭게도 이 러브버그가 하얀색, 노란색 등 되게 밝은 색을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뭐 등산을 가시거나 있을 때라 좀 어두운 색깔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이런 러브버그랑 잘 안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니까 슬기롭게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최진봉 교수님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앞서도 2022년부터인가 이제 러브버그라는 저 무슨 뭐 붉은 등우 단털파리인가 저 나타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러브버그를 보지도 못했는데 언젠가 생겨났고 개체 수도 지난해보다 올해 더 많은 것 같고 네. 근데 이거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물지는 않은 해충은 아니라지만 익충이라지만 이거 2주 동안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 목사님. 그럼 어떻게 안 해야 되죠. 됩니까? 네. 기도로 물론 응답받을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같이 퇴치 방법도 써야 되는 거죠. 결국은 네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러브버그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천적들이 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러브버그를 먹이로 삼는 천적들이 많으면 생태계가 제대로 복원이 되면 사실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네. 곤충을 먹는 물고기들이 천적으로 활동하고 있대요. 근데 이 물고기 같은 경우도 아직 부족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적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러브버그가 계속 번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럼 된 거죠. 참새나 주변에 특히 서울에 많이 네. 보이는 그 비둘기들 네. 그런 것들은 저 러브버그 안 먹어요? 먹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고기 얘기했고 두 번째로 천적으로 그러니까 러브버그의 천적이 또 뭐냐면 새 종류예요. 예를 들면 까치, 비둘기, 참새, 그다음에 거미. 이런 종류들이 또 러브버그를 천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체수를 좀 늘려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체수 조절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네요. 생태계 전체가 파괴돼 버리면 개체수가 조율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실제적으로 이 개체수 좀 늘려줬더니 예를 들면 은평구 같은 경우가 사례가 되는데 늘려줬더니 실제로 러브버그가 줄어들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부 차원에서 이런 러브버그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새 종류들, 조류 종류를 좀 더 개체수를 늘리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지자체들이 내년부터는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천적들의 개체수를 좀 늘리는 방안들을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러브버그 대처법이 꼭 방역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과학, 이 방역이 곧 과학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불편함이 있으시지만 어쩌겠어요. 일단 참아내야겠죠. 꼭 그런 생각해 봅니다. 다 같이 이겨내봐요.